안녕하십니까? 꽹호의 경제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변동성을 즐겨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많은 부채 그리고 지출, 현금 인쇄를 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2, 3년 안에 가장 큰 시장 침체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식시장 굉장히 뜨겁죠. 특별히 AI 열풍이 불면서 AI 테마로 엮여있는 엔비디아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이 파란선 나스닥 100이 올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죠. 거의 30%나 올랐습니다. 그 아래 이 검은색은 S&P 500 시가총액 가중치로 지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주식은 더 많이 플러스하고 총액이 작은 주식은 거기에 비례해서 마이너스해서 이 지수를 만든 것입니다. 그 S&P 500 시가총액 가중치 지수는 올해 이 검은색이죠. 10%가량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에 비해서 그 갭이 굉장히 크죠. 한편 S&P 500 시가총액 가중치를 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500개의 기업을 500분의 1로 해가지고 만든 이 지수 S&P 500 동일 가중 지수에 따르면 여기죠. 올해 들어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AI 관련된 기업이 집중적으로 포진된 나스닥 100이 올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30%나 올랐습니다. 다음 그래프 굵은 이 빨간색은 S&P 500이고요. 이 옅은 회색의 선은 S&P 500인데 AI 관련 주가를 제외한 지수입니다. AI 관련 주가를 제외하고 나면 S&P 500은 올해 들어서 3,800에서 시작해서 3,800 그대로 보합세죠. 하지만 AI 기업을 넣은 S&P 500 지수는 3,800에서 4,100 이상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주가 상승 랠리가 주로 AI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제르미 시겔 와튼 스쿨의 교수는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요. AI 기술주 아직 버블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계속 인공지능발 빅테크 붐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버블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5월 30일 날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로시가 뉴욕에서 열린 공인시장 기술 분석가 CMT 협회 50주년 행사에서 청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기술 분석가들은 강세장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했는데 이 협회 심포지움에 참석한 청중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증시기업원에 대중과 반대로 투자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대중이 지금 신중할 때 지금이 바로 투자할 적기라고 칼럼니스트는 자기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AI 열풍은 불고 있는데 개인은 추격 매수에 주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 지금 올라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러시는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하원과 상원 부채 협상안이 다 통과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 일제히 랠리로 화답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주가 차트입니다. 앞선 주에 비해서 1.54%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보면 거의 17%가량 상승했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앞선주 대비 지난주에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돼서 그랬겠죠. 3%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지금 1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그보다 더 올랐죠. 앞선주 대비 거의 4% 올랐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27% 상승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는 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선주 대비 약 2% 하락했고요. 하지만 연초 대비로는 64%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두 달 이상 약 2,600에서 2,700달러 선에서 횡보 중이죠. 금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약보합세로 시장을 마쳤습니다. 앞선주 대비 마이너스 0.13%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금은 약 6.4% 상승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변동성을 즐겨라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특별히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로 0.4% 상승했습니다. 전년 비로는 4.7% 상승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4월 9일 이직 보고서 졸트라고 하는데요. 그 채용 공고가 1100만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은 940만 건이었는데 그거보다 거의 100만 건이나 높죠. 전월 대비로도 약 36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가 는다는 것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임금 상승 압박 요인이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연준은 금리 상승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별로 시장이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노동부의 1분기 생산성 수정치가 지난주에 발표되었습니다. 단위 노동 비율이 연율 6.3%에서 4.2%로 감소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이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달 페드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6월 14일 날 있는데, 이날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1분기 생산성 수정치 발표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동부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신규 고용이 33만 9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은 19만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실업률이 4월에 3.3%에서 5월에 3.7%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된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에 신규 고용이 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지만, 실업률이 늘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됐다는 것은 연준이 좋아하는 통계치죠. 이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증시는 반색했고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부채 한도 이슈가 지난주에 해결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시장은 이 이슈 해결을 반기면서 증시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워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가 CNBC 인터뷰에서 AI 주식은 더 갈 수도 있다며, 변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올라타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동성을 즐겨라라고 이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이번 주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걸 교수는 펀더멘털 중심 투자가라면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변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펀더멘털 중심 가치,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성향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 조심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류이신가요? 이번에는 잠언 2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이 보시기 좋은 세상을 아담과 이브에, 즉 우리 조상에게 주시면서 다스릴 권세까지 함께 위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능력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에 속한 권속들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이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나섰죠. 아브라함 휘하에는 이런 300여 명의 용사들 외에도 많은 권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목자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은 배를 골지 않았죠. 오늘 본문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진 양의 형편을 잘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소떼에 마음을 두라고, 다시 말해서 온 정성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칫하면 재물도 부여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슷한 내용이 전도서 6장 2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꽹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양과 소떼를 잘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